네, 좀 전에 영상에서 보셨듯이요. 총선 8일을 앞두고 이 전 국민 대상으로 한 긴급 재난 지원금이 이번 총선의 화두 혹은 핵심 이슈로 좀 떠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5일이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이 전 국민 1인당 50만 원의 긴급 재난 지원금을 제안했는데 바로 뒷날 더불어민주당에서 긴급 재난 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자. 확대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받았어요. 민주당 입장에선 불감청이면 고소원이죠. 네. 이게 기재부 등이 반대해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70%로 조정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저는 그 70%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행정력도 낭비되고 국민들 간의 위화감도 조성될 것 같아서 황교안 대표 제안도 좋았고 이해찬 대표가 얼른 받은 것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와대 입장이 나왔죠. 네.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야 간에 심도 깊은 논의를 해보겠다. 뭐 이런 입장을 내세웠는데 내심 바랬을 것 같아요. 야당이 그런 입장을 내오기를. 왜냐하면 그래야 순탄하게 이게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그건 뭡니까? 그 하위 70%였을 때 70%의 경계에서 많은 피해를 보는 분 나는 왜 못 받았지? 특히 이제 젊은 층들 1, 2인 가구들이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인 가구 중에 어르신들도 많고요. 실직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청년층 같은 경우 20, 30대 직장인들은 굉장히 이제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많고요. 도시 특히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 받더라도 100만 딱 자기 하나만 받는 거고 다른 분들은 4인까지 4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급 시기도 너무 늦춰지기 때문에 속도전을 발휘하려면 전 국민한테 주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지금 당장 유승민 전 대표,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또 홍준표 대구에서 총선 준비 중인 홍준표 전 대표 매표행위다, 악성, 포퓰리즘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논쟁이 있을 수는 있죠.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이 부분이 있는데 앞에 이제 여러분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정치권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거 그것은 그 국민들의 여론이 특히 이제 그 경계선에 있는 쪽의 여론들이 아주 안 좋아질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이게 이제 워낙에 시급하다 이런 쪽으로 붙어져 있는데 홍준표 전 대표나 유승민 의원은 보수 진영입니다만은 약간 그 입장이 다르다고나 할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유승민 전 대표 지금 현재 유승민 의원인데 사실 당하고는 좀 떨어져서 당을 지원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 지금 선대위에 속해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야말로 그냥 여기저기 그냥 이제 그 지원을 요청하는 후보들 주로 아무래도 유승민계 의원이 많은데 그런 쪽에 가서 이제 정말 게릴라식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 정책에 있어서도 경제 전문가이고 또 보수 진영의 경제 전문가 약간 그런 정체성을 좀 드러내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계단식 방식이라는 걸로 지금 대안을 내놨어요. 하위에서 이제 20%까지는 150만 원, 하위 20%에서 40%까지 가구에는 100만 원, 그리고 그 40 내지 50% 이상에서는 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려운 쪽에 더 주고 좀 잘 사는 쪽엔 덜 주자 이런 하우 상박을 하는데 이것도 그 이론은 좋은데 이거는 구별 방법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또한 정말 위화감 문제도 또 있을 것이고 역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요 정책적인 구체적인 것 떠나서 정치적인 효과로 볼 때 지금 통합당이 상황이 좋다면은 중도 보수 보수가 이렇게 좀 아우를 수 있는 이쪽은 이쪽이 담당하고 이쪽은 이쪽이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통합당의 분위기가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까딱하면 이게 내분 프레임에 걸릴 수가 있죠. 실제로 내분입니다. 아니, 정책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5일날 말했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6일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화답인가요? 아니면 또 반응을 했기 때문에 먼저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이슈화했습니다라고 강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황교안 대표 잘했다고 보고요. 그 공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가 바로 받아서 원내 그 단체 교수단체끼리 협의를 바로 하자 이렇게 좀 역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선거와 무관하게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시급하게 처리하는 게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이번에 그 긴급재난지원금이 1차로는 만약에 혹시나 전 국민한테 이제 대상이 된다면은 그러면 2차부터는 혹은 이게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태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럼 2차, 3차 때부터는 차등적으로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때부터는 이제 꼼꼼하게 시간이 있으면 논란할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논쟁을 벌이고 정치권이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합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미래통합당 내에 이견이 있을 수 있죠. 이견이 없으면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은 선별복지인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주장하는 건 보편복지거든요. 이런 거 따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이유를 얘기하는 것도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유는? 네. 대구에 김부겸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을 네.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구간을 나누다 보면 한두 달 걸린다. 자기 해봤더니 그런데 바로 집행을 온 국민 하면 보름이면 끝난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차라리요. 그다음에 통합당 입장에서 한 가지 이제 포인트가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이 당에 지금 입성하면서 그 얘기를 바로 했거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예산에서 나중에 불용 처리될 것들이 분명히 생긴다. 그것을 지금 긴급재난 지원으로 돌리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네.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보면 그거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수가 포퓰리즘에 한다는 것도 이런 식으로 효율적 예산 운영이라는 점에서 아마 좀 거기에 대한 대응 해명이 될 수 있을 것 이 같습니다. 사안은 이제 오래 갈 것이 예컨대 미국 같으면 전 국민한테 돈을 줬습니다. 똑같이 줬죠. 아주 상위 1% 정도를 제외하고 99%한테 줬으니까 다에게 준 거와 마찬가지인데 네. 독일 같은 경우 1차 지급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걸 보편이라고 해야 될지 선별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자영업, 소상공인, 뭐 5인 이하 기업한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줬습니다. 네. 일반 개인으로 준 게 아니라요. 우리도 아마 2차, 3차가 되면은 그런 식을 좀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선 선거에 어떻게 유불리로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한다면 지금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 그중에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보면 좀 답답해할 수도 있어서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요.